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도 작은 모종을 심고 나서 더 튼튼하게 자라라는 마음으로 화분 속 흙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듯 그 다정한 손길이 실제로는 모종의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다정한 압박이 왜 우리 모종의 뿌리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흙을 누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모종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정원 가꾸기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흙을 누르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종을 심은 후 흙을 눌러주는 것이 식물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흙 속에 불필요한 공기층을 제거하여 뿌리가 흙과 더 잘 밀착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어쩌면 수세대 동안 이어져 온 정원 가꾸기의 관습 같은 것이었죠. 흙을 단단히 다져줘야 식물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란다는 조언을 어른들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믿음에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큰 공기 구멍은 뿌리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통적인 방법은 식물, 특히 연약한 모종의 뿌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토양 구조와 산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래된 통념이 현대 식물 생리학의 관점에서 왜 틀렸는지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 뿌리 시스템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사오거나 씨앗에서 막 틔운 작은 모종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섬세하고 연약합니다. 굵고 튼튼한 쥐뿌리도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명줄과도 같은 미세한 솜털 모양의 뿌리털들이 촘촘하게 뻗어 있습니다. 이 뿌리털들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제대로 보일 정도로 가늘지만 실제로는 식물이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빨대처럼 흙 속에 수분과 미네랄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이나 도구로 흙을 누르는 순간 이 섬세한 구조물에 엄청난 물리적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뿌리털을 찢거나 으스러뜨리거나 흙 입자에 강하게 밀착시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연약한 뼈를 강하게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무심한 누름이 식물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영양분 흡수 능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연약한 뿌리털의 현미경 사진과 압력에 의해 손상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그래픽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뿌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해하는 것이 흙을 누르지 말라는 조언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흙을 누를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토양 다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토양 다짐이란 외부 압력에 의해 흙 입자들 사이의 강역, 즉 공극이 줄어들고 토양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토양은 고체인 흙 입자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과 공기로 구성된 복합체입니다. 이상적인 모종용 흙은 마치 스펀지처럼 가볍고 폭신폭신해서 공기와 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많은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흙을 누르면 이 스펀지를 쥐어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흙 입자들이 서로에게 더 가깝게 뭉쳐지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극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토양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푹신한 빵을 눌러 딱딱한 돌덩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흙은 뿌리가 숨을 쉴 공간을 빼앗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으며 뿌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화면에 푹신한 흙과 다져진 흙의 단면을 비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공극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토양 다짐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토양 다짐이 초래하는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뿌리의 질식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은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잎뿐만 아니라 줄기, 그리고 땅속의 뿌리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뿌리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장하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오직 이 세포 호흡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뿌리는 흙 입자들 사이에 공극에 존재하는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흙을 꾹꾹 눌러 다지게 되면 산소를 머금고 있던 공극들이 사라지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뿌리는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뿌리 세포는 정상적인 활동을 멈추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건강한 뿌리와 산소 부족으로 검게 변해가는 뿌리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뿌리 질식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물에게 물, 햇빛, 비료만 충분하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산소라는 숨겨진 영양소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사실 산소는 다른 영양소들을 식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흙 속의 질소, 인, 칼륨과 같은 필수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린 세포호흡, 즉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흙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뿌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물과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물을 열심히 줘도 뿌리가 그것을 빨아들일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영양가 높은 음식이 눈앞에 가득 차려져 있지만 입을 벌리고 삼킬 힘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성장이 멈추는 등의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종종 비료 부족을 의심하지만 실제 원인은 흙이 다져져 뿌리가 산소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소 부족 문제와 더불어 다져진 흙은 심각한 과습 문제를 유발합니다. 건강하고 공극이 많은 흙은 물을 주었을 때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머금고 나머지는 화분 아래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훌륭한 배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물을 흡수하면서도 넘치는 물은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면 물이 빠져나갈 통로 역할을 하던 공극들이 막혀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흙은 필요 이상의 물을 계속해서 머금게 되고 화분 아랫부분은 항상 축축한 진흙탕 상태가 됩니다. 이는 마치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고이게 되죠. 많은 초보 정원사들이
식물이 시들시들해 보이면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물을 더 주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다져진 흙에서는 이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겉흙은 말라 보일지라도 화분 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물에 잠겨 허우적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과습 상태는 뿌리에게 최악의 환경이며 곧바로 다음 단계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성적인 과습 환경이 조성되면 필연적으로 뿌리 썩음병이 발생합니다. 뿌리 썩음병은 피티움 파이티움이나 파이토프토라 파이토프토라와 같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식물 질병입니다. 이 곰팡이균들은 사실 대부분의 흙에 소량 존재하지만 건강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고 항상 물에 잠겨있는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져진 흙으로 인해 과습 상태가 지속되면 이 곰팡이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산소 부족으로 약해진 뿌리를 공격하여 조직을 파괴하고 썩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뿌리 끝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물컹거리기 시작하고 점차 썩는 부위가 식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므로 지상부의 잎은 시들고 노랗게 변하며 결국 식물 전체가 죽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뿌리가 물에 잠겨 썩고 있는데도 지상부의 증상은 마치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을 주게 되고 이는 곰팡이의 활동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화면으로 건강한 흰색 뿌리와 썩어서 검게 변한 뿌리를 나란히 보여주면 뿌리 썩음병의 파괴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토양 다짐은 화학적인 문제를 넘어 뿌리 성장에 대한 순수한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유전적으로 땅속을 파고들며 물과 영양분을 찾아 뻗어나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뿌리 끝에 단단한 생장점은 흙 입자들을 밀어내고 그 사이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며 영역을 확장합니다. 건강하고 폭신한 흙에서는 이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흙이 단단하게 다져져 돌처럼 굳어버리면 연약한 뿌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맨손으로 콘크리트 벽을 뚫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는 단단한 흙덩어리를 뚫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거나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 화분 벽을 따라 빙빙 맴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뿌리 시스템은 화분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특정 공간에 뭉쳐서 자라게 됩니다. 이는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흙의 양을 제한하고 결국 물과 영양분 흡수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건강한 식물은 화분 전체에 꽉 찬 넓고 깊은 뿌리 네트워크를 가져야 하지만 다져진 흙 속의 식물은 작고 빈약한 뿌리만을 가지게 되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다져진 흙에서 자란 식물과 폭신한 흙에서 자란 식물의 뿌리 발달 상태를 비교하는 타임랩스 영상을 보여주면 이 물리적 장벽의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흙을 누를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눈에 보이는 굵은 뿌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에서 발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뿌리털, 즉 근모는 식물 뿌리 표피세포가 길게 변형된 것으로 수명이 며칠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섬세하고 일시적인 구조물입니다. 이 뿌리털들은 식물의 전체 뿌리 표면적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넓혀주어 물과 무기염류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흙을 누르는 압력은 이 연약한 뿌리털들을 대량으로 끊어버리거나 지식여버립니다. 마치 벨크로 테이프의 부드러운 면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갈고리들이 손상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뿌리털이 손상되면 식물은 갑자기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식물은 손상된 뿌리털을 재생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며 이 과정 동안 성장은 거의 멈추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린 모종에게 이러한 충격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종을 옮겨 심은 후 몸살을 앓거나 성장이 멈추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뿌리털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토록 작고 연약한 구조가 식물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표면적에 있습니다. 식물이 흙으로부터 무언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흙 입자와 최대한 많이 접촉해야 합니다. 굵은 뿌리는 식물을 지지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운반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흙 속의 미세한 자원들을 흡수하는 데는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수백만 개에 달하는 뿌리털은 이 고속도로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작은 골목길과 같습니다. 이 골목길들은 흙 입자 사이사이에 좁은 틈새까지 파고들어 굵은 뿌리가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물 분자와 영양이온까지 남김없이 흡수합니다. 과학자들은 뿌리털이 식물 전체의 양분 흡수량 중 최대 80% 이상을 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즉, 뿌리털이 없다면 식물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흙을 눌러 이 뿌리털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식물의 잎과 위장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행위입니다.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굵은 뿌리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풍성한 뿌리털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모종 관리의 핵심입니다. 뿌리털이 대량으로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장 정체와 영양 결핍입니다. 모종을 심은 후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도 새로운 잎이 나지 않거나 키가 크지 않는다면 지상부가 아닌 지하의 뿌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은 뿌리털을 통해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잎이과 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모든 생장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이를 이식 쇼크 또는 몸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식 과정에서의 물리적인 뿌리 손상 그리고 흙을 다지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상입니다. 또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잎이 전체적으로 연두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한다면 질소 부족을, 오래된 잎의 가장자리가 보라색으로 변한다면 인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급하게 비료를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이미 손상되어 흡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흙 속의 염류 농도만 높아져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뿌리에서 물이 빠져나가 식물이 더 심하게 마를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양소의 부재가 아니라 영양소를 흡수할 기관의 손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흙 속의 큰 공기 구멍은 괜찮은 건가요?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면 마르지 않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나쁜 공극과 좋은 공극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뿌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만큼 큰 동굴 같은 공기 주머니 에어 포켓입니다. 이런 큰 공간에 뿌리가 놓이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흙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종을 심을 때 흙을 살살 채워 넣으면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큰 공기 주머니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흙 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세한 공극 폴 스페이스입니다. 이 미세 공극들은 스펀지의 구멍처럼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식물 생존에 필수적인 두 가지, 즉 산소와 모색 관수, 카필러리 워터를 동시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흙을 누르는 행위는 나쁜 공기 주머니를 없애는 효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천 수만의 좋은 미세 공극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우리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실수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험한 공기 주머니는 없애면서 유익한 미세 공극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압력이 아닌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비법입니다. 모종을 화분에 놓고 주변에 흙을 채울 때는 절대 손으로 누르지 마세요. 대신 흙을 화분 가장자리까지 살살 채워주기만 하세요. 그 다음 물뿌리개나 호스를 이용해 화분 전체의 물을 천천히 그리고 흠뻑 줍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의 장력과 무게가 자연스럽게 흙 입자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서로에게 부드럽게 밀착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큰 공기 주머니들은 물에 의해 채워지거나 흙으로 메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동시에 흙 입자들 사이에 미세한 공급 구조는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이 빠져나간 후에도 이 미세 공극들은 다시 공기로 채워져 뿌리가 숨쉴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손으로 누르는 인위적인 힘은 흙 구조를 파괴하지만 물의 힘은 흙 구조를 안정시키면서 뿌리가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화면에 흙을 누른 화분과 물로 안정시킨 화분의 흙 단면을 엑스레이처럼 투시해서 보여주면 그 구조적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물주기 기술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종을 넣을 화분이나 포트를 준비하고 배양토를 3분의 2 정도 채웁니다. 둘째, 모종을 포트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중앙에 놓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변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이때 화분을 가볍게 톡톡 쳐서 흙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을 채우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손가락이나 도구로 누르지 마세요. 흙은 모종의 줄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채워줍니다. 셋째,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줄기가 너무 새지 않도록 조절된 물뿌리개나 샤워기 형태의 노즐을 사용합니다. 강한 물줄기는 흙을 파헤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빗방울처럼 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화분 전체 표면에 골고루 그리고 천천히 물을 줍니다. 물이 화분 및 배수 구멍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줍니다. 이 첫 번째 물주기는 매우 중요하며 인색하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물이 빠지면서 흙의 부피가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흙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흙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 뿌리가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만 흙을 조금 더 보충해주고 다시 가볍게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의 모종은 단단하지만 숨 쉴 수 있는 완벽한 집에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물을 주고 나서도 모종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래도 절대 흙을 누르지 마세요. 어린 모종은 아직 뿌리가 활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며칠 안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면서 스스로 단단하게 고정될 것입니다. 만약 모종이 너무 키가 크거나 약해서 쓰러질 것 같다면 흙을 누르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막대기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모종의 줄기 옆에 조심스럽게 꽂고 원예용 타이로나 부드러운 끈으로 줄기와 막대기를 느슨하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팔자 묶기 방식을 사용하면 줄기가 자라면서
끈에 조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지대가 모종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단지 쓰러지지 않도록 살짝 기대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주변의 흙에 아무런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식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종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면 지지대는 제거해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식물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흙을 압박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애초에 좋은 토양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양토를 선택하거나 직접 만들 때 펄라이트 펠리트소나 질석 베미추라이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화분용 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하얀색의 가벼운 알갱이가 바로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는 진주암이라는 화산암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뻥튀기처럼 팽창시킨 것으로 무게가 매우 가볍고 내부에 수많은 공기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에 펄라이트를 섞으면 흙 입자들이 서로 뭉쳐 단단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토양 전체의 통기성과 배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흙이 다져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뿌리가 숨쉴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질석은 운모를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펄라이트보다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단순히 흙의 양을 늘리는 필러가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구조를 개선하여 뿌리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토양 계량제입니다. 좋은 배양토에는 이미 적절한 비율로 이들이 섞여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흙이 너무 무겁고 진흙 같다면 펄라이트를 추가로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흙을 꾹꾹 눌러 심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물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시들고 흙이 마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토양 다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겉흙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확실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주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흙이 항상 축축하지 않도록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물리적 통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같은 얇고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흙을 여러 번 찔러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 부분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표는 흙 전체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몇 개의 작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며 자칫하면 뿌리를 더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음번 모종을 심을 때부터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 단계의 실수가 식물의 평생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의 초기 성장, 특히 모종 시기는 사람의 유아기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겪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은 식물의 전체적인 발달과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종 시기에 다져진 흙 속에서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식물은 작고 약한 뿌리 시스템을 가진 채로 성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큰 밭이나 화분으로 옮겨 심더라도 초기에 형성된 빈약한 뿌리는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작고 약한 줄기, 더 적은 잎,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적은 수의 꽃과 열매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씨앗을 심었더라도 한쪽은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반면 다른 한쪽은 비실비실하게 자라다 만다면 그 차이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땅 속 모종 시기의 뿌리 관리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뿌리는 건강한 식물의 기초이며 그 기초는 바로 우리가 모종을 심는 첫 순간에 놓입니다. 흙을 누르는 단 한 번의 행동이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마음가짐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식물을 통제하고 고정시키려는 관점에서 흙을 다루어 왔습니다. 흙을 눌러 식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빈 공간을 없애려는 시도는 모두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흙을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가 살아가는 생태 환경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흙을 누르는 대신 물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것은 이러한 철학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명령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식물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흙을 부드럽고 살아있는 공간으로 존중할 때 식물은 비로소 그 속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뻗어나가며 우리에게 건강한 성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화면에 딱딱하게 굳은 흙과 그 위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멀칭 이미지를 대비시켜 보여주며 흙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을 누르는 것 외에 뿌리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과도한 비료 사용입니다. 특히 모종 시기에는 뿌리가 매우 민감하여 높은 농도의 비료는 뿌리를 태워버리는 염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종용 배양토는 대부분 초기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비료는 본잎이 서너 장 나온 후에 규정된 양보다 훨씬 옅게 희석하여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불규칙한 물주기입니다. 흙을 완전히 말렸다가 한꺼번에 흠뻑 주는 방식은 뿌리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겉흙이 보송보송해졌을 때 꾸준히 물을 주어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작은 포트를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포트 안에 꽉 차게 되면 뿌리들이 서로 엉켜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이 없어지는 뿌리 뭉침 룻바운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성장이 멈추므로 식물 크기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종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원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어린 모종의 뿌리는 상상 이상으로 연약하며 특히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털은 아주 작은 압력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둘째, 흙을 누르는 행위는 유익한 공극을 파괴하여 토양 다짐을 유발하고 이는 뿌리의 질식, 과습, 그리고 뿌리 썩은병으로 이어지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셋째, 흙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이 아니라 물입니다. 모종을 심은 후 흠뻑 주는 물은 흙 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넷째, 흙의 통기성과 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펄라이트와 같은 토양 계량제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모종 시기에 건강한 뿌리 발달이 식물의 평생 성장과 수확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연약한 모종을 보며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신 매일매일 쑥쑥 자라나는 튼튼한 식물을 보며 정원 가꾸기에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식물의 생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가드닝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최선의 보살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식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흙을 누르고 너무 많은 비료를 주고 지나치게 간섭하곤 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수억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남는 법을 이미 터득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방식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흙을 누르는 대신 물의 힘을 믿고 화학 비료 대신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초보 정원사에서 식물과 교감하는 진정한 가드너로 만들어줄 핵심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 가꾸기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흙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그 습관을 버린 후에 식물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